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냄새난다고 쫓겨난 시어머니, 청국장으로 전국을 사로잡은 이야기입니다. 시청 후 소감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살던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심 속에 우뚝 솟은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 깔린 자동 멜로디, 로봇 청소기, 샹들리에 조명.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내, 며느리 서연주였습니다. 며느리는 첫 인사부터 딱딱했습니다. 명품 가디건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손에는 아이패드 하나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짐은 많이 안 가져오셨죠? 이 집이 워낙 정리되어 있어서요. 응, 뭐 그냥 옷 몇 벌이야. 네 신세 지러 왔다. 잘 부탁혀. 예,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향이나 냄새 같은 거에 민감하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음식 같은 건 좀 간단하게 조리 안 하시는 쪽으로 괜찮으시죠? 응 그래. 그럼 된장국 같은 것도 안 끓이는 게 낫겠구먼. 아 네. 제가 그쪽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요. 요즘은 다 샐러드, 요거트 그런 거 먹어요. 몸에도 훨씬 좋고요. 그렇게 김정자 할머니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라 마치 갇힌 방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먹고 조리하지 않고 냄새 없는 존재처럼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나날.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 하얀 대리석 바닥 위를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이른의 여인 김정자였습니다. 방 하나에 조용히 들어가 머무는 게 일상이었고 아침이면 샐러드와 요거트를 먹으며 아무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했고 주방에는 며느리의 눈치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죄인이 된 듯한 삶이었지요. 이렇게 입 벌리고 웃을 수도 없는 집이 어딨냐? 그래 맞아 내 집도 아닌데 말이야. 웃음도 조심스러웠고 콧노래도 숨겨야 했습니다. TV 볼륨은 늘 3단계 아래로 낮춰놔야 했고 어디 전화 통화를 하려면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고 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아들 재우가 좋다는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더 불편해지잖아요. 사실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어딨어요? 제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해주는 거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정자 할머니는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 치즈는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이런 건 저희 입에 안 돼요. 어머님은 이런 것도 모르세요? 미안해, 내가 날짜를 잘못 봤네. 이게 미안할 일이에요? 냉장고는 제가 다 정리해놨잖아요. 애 보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실수하시면 저도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날 저녁 김정자 할머니는 밥 대신 삶은 고구마 반쪽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예전 시장통에서 끓이던 청국장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 한번 맡아봤으면. 며칠 후 며느리 서연주는 여행 가방을 싸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제주도 다녀올게요. 3일만 쉬다 올 거예요. 그동안 애는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데려오면 돼요. 냉장고 다 정리해놨으니까 냄새 나는 거 절대 안 드시는 거 아시죠? 응 그래, 걱정 마라.
현주는 비싼 트렌치코트에 명품 토트백을 들고 고급 택시에 올라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국장 한 번만, 딱 한 번만 끓여볼까?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쌀을 씻고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고 직접 띄운 청국장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청국장.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사람 사는 냄새. 그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그리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청국장을 데워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놀라 돌아본 정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이 냄새? 어머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악취예요? 미쳤어요? 아이고야, 나는 그냥 하루만 잠깐. 지금 집에 청국장 냄새가 벽에 밴 거 모르세요? 이런 집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병원도 아파트도 다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건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서. 그 순간 김정자 할머니는 아들 재우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냄새냈다. 어머님, 오늘 밤 당장 나가주세요. 저 더는 못 참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이 냄새는 해롭다고요. 그날 밤 김정자 할머니는 손자 그림이 그려진 종이봉투 하나에 옷가지를 넣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참았고 견뎠고 기댔던 그 집에서 청국장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니? 서울 한복판 밤 10시.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김정자 할머니의 마음은 깜깜한 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엔 손자 하진이가 색연필로 그려준 그림 한 장, 며느리가 사준 니트 가디건, 그리고 시장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작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냄새나서 쫓겨났어도 내 손으로 끓인 청국장, 내가 먹으려고 한 거였지. 다른 욕심은 없었는데. 할머니가 향한 곳은 30년 지기 친구 오금순 여사가 사는 중랑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자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골목 끝 작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자야? 세상에, 이 밤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그냥 뭐 잘 데가 좀 없어서. 하룻밤만 신세 좀 질라고. 들어와, 어서 와.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먹었나? 그날 밤 오금순 여사는 정자 할머니에게 된장찌개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던 김정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물부터 떨구었습니다. 이 냄새가 내가 그리웠던 냄새다. 숨만 쉬고 살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됐나? 시장통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지요.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청국장과 묵은지, 손두부를 팔며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우산 대신 천막을 덮고 장사를 했던 시절.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 그거 기억나나? 그때 너 청국장 팔던 날 줄이 시장 입구까지 길게 늘어섰던 거. 할매들도 그 냄새 맡고 멀리서 걸어왔다 아이가.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 지금은 냄새 난다고 쫓겨나는 세상인데. 정자야. 너 그 손맛 안 버렸잖아.
너 아직 살아있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우리 그때처럼. 그 말은 김정자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할머니는 묵은 기침처럼 깊숙이 숨겨두었던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죠. 사실, 나 상가 하나 있어. 예전에 제우병원 생기기 전 보험금 모아서 변두리에 하나 샀었거든. 그 집에도 말 안 했어. 월세도 안 놓고 그냥 비워놨지. 정자야, 그거면 충분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청국장 다시 끓여봐. 그날부터 김정자 할머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랑구 변두리 오래된 골목길 1층 상가. 먼지가 수북하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정자 할머니 눈에는 자신의 숨결이 깃들 곳처럼 보였습니다. 중고업소용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금순 여사가 발품을 팔아 구해다 주었고 벽지는 말끔하게 손수 붙였습니다. 간판은 목수 아들이 있는 오금순 여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울엄마 청국장 아들 먹이던 그 맛 그대로라고 써 있었지요. 그리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한테 먹이려고 끓이던 그 맛. 이제 나한테 다시 먹여야 쓰겄다. 가게를 열기까지 40일. 그 사이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청국장을 띄우고 된장을 손수 다듬고 마늘을 직접 까며 그 옛날 시장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첫날 정자 할머니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한 칸짜리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저 청국장 냄새만 가게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오후 3시쯤 옆 건물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청국장 파는 곳 맞소? 예, 청국장 하나 말아드릴게요. 지금 막 끓였어요. 첫 손님이었지요. 뚝배기에 밥 한 공기, 묵은지 한 종지, 마늘장아찌 두어 조각과 함께 나간 청국장. 그 할아버지는 한 숟갈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옛날 우리 마누라 해주던 그 맛이구먼.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마다 왔고 그 동네 사람 한둘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한 젊은 손님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진짜 맛집. 우리 할머니 생각나는 청국장. 그 한 줄이 촉매제가 되어 동네 맘카페, 지역 블로그, 유튜브 쇼츠까지 퍼졌습니다. 직장인인 한 손님은 여기 그 블로그에 나왔던 데 아니야? 진짜 된장, 청국장 손으로 띄우는 데라는데? 대학생 커플도 냄새는 좀 생소한데 먹어보니까 진짜 고소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그렇게 입소문은 퍼졌고 가게 앞에는 점점 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10그릇도 못 팔던 가게가 30, 50, 80그릇.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금수나 나 혼자 못 해먹겠다. 사람 좀 써야 쓰겄다. 아이고 정자야. 이거 보통 일 아니네. 너 진짜로 살아난 거야. 냄새나서 쫓겨났던 네가 이젠 사람 줄 세우고 있잖아.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다큐 프로그램 PD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송 한번 출연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청국장으로 소문이 자자해서요. 근데 사연도 있으시다면서요? 방송은 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디. 친구 금수는 통화를 듣고 말했어요. 정자야. 그 사람들한테 말해. 냄새 난다고 쫓겨난 시어머니가 그 냄새로 사람을 살렸다고. 니 이제 보여줘. 너 죽지 않았다고. 서울 중랑구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
하지만 그 앞에는 매일같이 20명, 3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는 입소문을 타고 방송국을 거쳐 SNS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와,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이 청국장 된장이 아니라 치즈처럼 고소해. 중년의 여자 손님도 말했어요. 이 집 맛이 이상해. 먹을수록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요. 방송 출연 후 울엄마 청국장의 김정자 할머니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 유튜버들의 맛집 리뷰, 한식 셰프들의 방문. 정자 할머니는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줄 직원 4명을 새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청국장 냄새 덕이라니. 그 냄새 때문에 쫓겨났던 내가 이 냄새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냄새는 결국 멀리 있던 사람의 귀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냄새를 싫어했던 사람. 며느리 서현주였습니다. 아들 재우의 병원은 생각보다 빨리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 환경 변화, 프랜차이즈 병원들의 저가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리뷰 몇 개로 무너진 평판. 고객은 줄었고 병원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 유명했던 강남의 45평 아파트도 3달 연체된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경매 대상 리스트에 올라버렸습니다. 서현주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다 뭐야? 나 서현주야. 우리 아빠가 병원 차려준 거잖아. 그런데 이 꼴이 뭐냐고. 아들 재우는 기가 죽어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진료에만 집중하려 했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서현주는 표정을 바꾸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들어봤소, 울엄마 청국장? 그게 당신 어머니래.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뜨는데 미친 듯이 잘 된다던데? 재우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어온 어머니 목소리, 그 뚝배기 끓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가운데에서 죄책감이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장사를 한다고. 양심 없는 서현주는 대답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솔직히 그 청국장 냄새가 그 정도로 성공할 줄은. 며느리의 말은 끝끝내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닌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현주는 아들 재우를 끌고 울엄마 청국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이름만 듣고도 화를 냈지만 방송에 나온 화면, 유튜브 영상 속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현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당신 어머니 맞잖아. 토요일 오후 가게 앞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팀까지 가게 앞을 촬영하고 있었고 청국장 향이 거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자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국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서현주는 앙칼지게 말했어요. 들어가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정문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았고 줄은 입구를 가득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우야? 아들 재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순간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촬영하던 카메라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우야, 너 그때 엄마 하나 변명도 못 해줬지.
네 와이프한테 밀려서 아무 말도 안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정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가 돼봐라. 네 새끼가 그렇게 눈앞에서 외면하면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는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지금은 이 청국장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날 이후로 재우는 몇 차례 혼자 가게를 찾아오긴 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현주는 2번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재우는 병원을 정리한 뒤 작은 개인 병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 뒤로도 매일같이 뚝배기에서 청국장을 끓이며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내 냄새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저 그들이 사람 사는 냄새를 몰랐던 것뿐이야. 중랑구 울엄마 청국장. 문을 열면 뚝배기에서 퍼져나오는 고소한 냄새와 손님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김정자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침 오시면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쌀을 씻고 콩을 삶고 청국장을 띄웠습니다. 그 손은 70년 세월을 살아온 흔적 그대로였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여전히 정직했습니다. 청국장집이 방송에 나온 뒤로 찾아오는 손님은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전국에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습니다. 정자네 청국장 브랜드화하면 대박입니다. 투자 다 해드릴게요. 브랜드만 주십시오. 나는 사장 아니에요. 그냥 청국장 할머니일 뿐이에요. 남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장사는 안 해요. 그녀는 돈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이모, 고향에서 올라온 조카,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까지. 김정자 할머니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비법을 알려주며 가맹점이 아닌 공동 운영이라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청국장은 하루 이틀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정성이 들어가야 해. 된장도 꼭 나무 도마 위에 놓고 썰어야 해.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정자 할머니는 점점 늘어가는 가게마다 직접 다니며 반찬 하나, 장맛 하나까지 점검했습니다. 돈벌이만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공간, 정이 흐르는 밥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울엄마 청국장은 단지 장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협업해 건강한 발효식 레시피를 공유했고 청년 창업 지원금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각 가게마다 60세 이상 어르신 2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운영 방침을 세웠고 서울시와 연계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냥 사장님이 아니라 선생님 같아요. 청국장 만들며 인생 배우고 있어요. 청국장 냄새가 어느새 사람 냄새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정자네 청국장 브랜드를 80억에 넘겨달라고까지 나섰습니다. 신문에도 70세 여성 창업 신화, 청국장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자 할머니는 모두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 청국장 못 띄워. 그 사람들 손에는 이 된장 맛이 안 나. 그렇게 청국장은 상업의 손길을 피하고 그대로 사람의 손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청국장으로 다시 일어선 김정자 할머니.
그러나 여전히 가족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 재우는 몇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김정자 할머니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현주는 끝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10호점이 넘었고 김정자 할머니는 점점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무렵 한 소년이 조심스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저 여기 정자 할머니 맞으세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이냐?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마가 아빠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김정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하진이는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눈빛은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 좀 보자. 그때 그 인형 들고 다니던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손자에게 청국장 한 그릇을 내어주었지요. 할머니 청국장 이제야 먹어봐요. 엄마는 맨날 냄새 난다고 못 먹게 했어요. 하진이는 한 숟갈 떠먹은 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괜찮다 이제부터는 자주 오너라. 할미가 너한텐 세상 제일 따뜻한 밥 해줄란다. 그날 이후 하진이는 가끔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묵은 김치, 메추리알 장조림을 싸서 보내주며 말없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자식은 잃었지만 손자와의 마음은 다시 이어졌던 것입니다. 중랑구에서 전국으로 그 냄새 나는 청국장이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번잡한 도시가 아닌 조용한 시골을 선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를 바라보며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을 바라보며 숨가쁘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진짜 인생이지. 냄새 나는 청국장보다도 사람 냄새 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김정자 할머니를 알아봤고 그의 부드러운 손맛과 마음에 반해 가끔씩 작은 잔치도 열곤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할머니에게 우리 마을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오신 건 정말 큰 복입니다. 라며 말했어요. 김정자 할머니는 손수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며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는 그녀가 쓴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청국장 냄새는 거북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사람 냄새,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맛보다 더 깊은 마음, 사람 사는 향기입니다. 책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독자의 책 리뷰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할머니 글 읽고 나서 내가 진짜 잃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았어요. 그 사이 손자 하진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시골 갈게요. 할머니랑 밭일도 배우고 청국장도 만들고 싶어요. 드디어 그날 하진이는 조용한 시골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 하진아. 이게 진짜 인생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보다 우린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살아야 해. 그들은 함께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된장 옹기에 청국장을 띄웠습니다. 냄새 난다고 피해가지 말고 인생도 냄새 나는 대로 맡아야 한다. 그렇게 김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라 외면받았던 한 노인이
사람 냄새 가득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손맛은 청국장처럼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